안녕하세요. 개미상담소 유림소장입니다. 이번 사연은요, 저와 저희 머니네버 슬립팀을 오랜 시간 조사와 토론의 늪에 빠뜨렸습니다. 고민 끝에 내린 결론,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육아로 인해 일찍 퇴사를 하고 작년부터 벌었던 돈 조금이라도 불려나갈 목적으로 주식하고 있어요. 문제는 올해 초 한창 아기들 키우느라 장 확인하는 것도 까먹을 때가 많았거든요. 장이 이렇게 하락하는 걸 느낄 새도 없었는데 그 사이 수익 보던 종목까지 모두 바닥을 찍고 있어요. 남편은 그냥 잘 가지고 있다, 나중에 아기들 주자 하고 놀릴 겸 위로하는데 듣다 보니 정말 나중에 물려준다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을 만한 주식이 있을까 해서요. 상담소에서 다뤄주세요. 네, 오늘 사연은 아마 국내 주식, 미국 주식 나눌 것 없이 장기적인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저기 많이들 검색해보시고 찾아보셨을 만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주식, 이런 비슷한 제목의 콘텐츠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가장 좋은 답변을 드리려고 저희 머니네버 슬립팀을 소집해서 함께 고민해봤습니다. 정말로 딱 세 종목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어떤 기업일까요? 먼저 대망의 세 기업은 애플, 코카콜라, 아마존입니다. 이 세 종목을 꼽은 이유에는 이런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종목이 뭔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제가 내린 결론에는 일단 디폴트 리스크가 매우 낮아야 합니다. 자녀에게 물려준다는 의미는 10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의미하는 거니까요. 또 아까 육아하시느라 바빠서 주식도 자주 확인 못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분기별 실적 발표와 각종 뉴스와 이벤트를 챙겨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면 더욱더 좋습니다. 복잡하기보다는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이어야겠죠. 자율주행 스타트업처럼 기술력과 생산 능력, 예약 규모 등 실시간으로 챙겨야 할 소식이 많은 기업이라면 육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챙기기 힘드실 텐데 자녀에게 물려주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이 흘렀을 때 기업의 가치가 어느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개별 기업의 경쟁력이 압도적이거나 소속된 산업 자체가 커지면 되죠. 이 둘 모두에 해당하면 더 좋고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 이상 투자하실 경우에 자녀에게 물려주는 몇몇 종목이 서로의 단점을 오프셋할 수 있다면 더욱더 좋은 투자가 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런 몇 가지 항목들을 고려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조건들을 도출해냈고요. 이렇게 꼽은 세 기업이 애플, 아마존, 코카콜라입니다. 그렇다면 무작정 이 세 기업에 투자하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 이 종목들을 선정했는지 배경부터 설명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의 내용을 꼭 들어주시고 인지하셔야 다른 투자 종목을 선택하시거나 장기 투자를 하실 때 훨씬 수월해지실 겁니다. 먼저 디폴트 리스크를 살펴볼게요. 무디스 기준으로 애플과 아마존, 코카콜라의 신용등급은 AAA, A1, Baa1입니다. 이 신용등급을 국가와 비교하면 이해가 쉬운데요. 미국이 최상위 신용등급인 AAA로 평가되거든요. 즉 애플이 미국 정부와 같은 등급이라는 겁니다. A1은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급의 신용등급입니다. 그리고 Baa1 등급에는 멕시코나 태국, 스페인과 같은 국가가 포함되죠. 코카콜라의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회사가 매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해내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코카콜라는 매월 찍히는 현금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 잉여금을 최대한 주주에게 돌려주는 정책을 쓸 수 있어요. 반대로 애플과 아마존은 기술 개발과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을 대비해 상당한 현금을 비축해 두고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매우 높은 신용등급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세 회사 모두 재무적으로 매우 안정적이란 거예요. 사업적인 측면에선 서로 다른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먼저 애플은요, 아이폰과 맥이란 베스트셀러를 기반으로 오로지 자신만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IT 세계가 iOS 진영과 안드로이드 진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애플 혼자서 이 iOS 한 진영을 독식하는 모습이죠. 젊을수록 애플 제품을 선호한다는 현상은 현재 진행 중이고요. 때문에 자녀 시대에도 애플이 지닌 브랜드 파워는 상당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애플에게는 애플카와 애플글래스 같은 아직 공개하지 않은 비밀스러운 프로젝트들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모두 지금의 아이폰 이상의 파급력을 보일 것으로 평가받는 동시에 각 제품을 가장 훌륭히 소화할 수 있는 영순위 기업으로 애플이 꼽히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스스로도 강한 기업이지만요. 소속 산업의 성장에 더 기대가 갑니다. 아마존은 두 개의 큰 시장에 발을 걸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커머스고 다른 하나는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특히 아마존은 이 두 시장에서 모두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기대 CAGR, 즉 연평균 성장률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리서치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B2C 이커머스 시장이 매년 8%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는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이 2022년부터 2028년까지 17.9%의 CAGR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현재 아마존이 매출은 이커머스에, 수익은 클라우드에 각각 기대고 있는 만큼 시장이 예상대로 잘 흘러간다면 아마존은 미래에도 상당한 존재감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코카콜라를 보겠습니다. 코카콜라는 애플과 아마존과 달리 매출이 성장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매우 큰 규모의 매출을 잘 유지해오고 있죠. 특히 현금 창출력이 탁월합니다. 2021년 127억 7천만 달러의 에비타를 기록했는데 에비타는 현금 창출력을 대변해요. 코카콜라는 수십 년 동안 100억 달러 전후의 에비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코카콜라가 지닌 최고의 장점은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를 배경으로 대규모의 R&D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도 수익을 낸다는 겁니다. 수십 년 전의 명성을 지금도 이어오고 있으며 그 명성이 앞으로 수십 년 더 간다고 주장해도 반박할 근거를 찾기 어려울 거예요. 이 세 기업은 각자 충분한 강점들이 있지만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묶이면 소득 수준별 그리고 지역별 퍼포먼스가 더욱 안정화됩니다. 애플은 선진국의 고소득층에서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고요. 코카콜라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저소득층을 포함한 고객에게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이커머스를 장악하며 클라우드 부문에서 최상위급 기업 고객을 확보하고 있죠. 점차 소규모 회사들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사용해 나감에 따라 고객 안정도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을 정도의 주식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특징들은 탑재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요, 이런 종목들을 매수할 때 한 시점에 모두 담지 마시길 권합니다. 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기계적인 분산 매수를 하시는 것이 안정적인 평균 단가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참고로요, 미국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녀 계좌로 주식 자체를 옮기는 거랑요, 주식을 팔고 다시 자녀 계좌로 사는 거예요. 첫 번째의 경우 증여세의 기준은 증여 시점 전후로 2개월간 평균 주가가 됩니다. 이 평균 주가의 주식 수를 곱하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요, 자녀 계좌로 이체한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시면 되고요. 금액이 커질수록 증여세율은 당연히 높아집니다. 관계에 따라 공제 금액도 다르고요. 이 세율은 검색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개미상담소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투자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란을 통해 사연을 보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연으로 함께 돌아오겠습니다.